자, 50번 포인트. 우리 100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가장 중간에 있는 50번 베리에이션입니다. 베리에이션, 뭔가 변화를 막 주는 거예요. 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건데, 베리에이션 구현에서는 비주얼 중심의 시각적인 매체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표현의 특징을 보면 시각적 표현물 중심으로 우리가 비주얼 중심의 시각적인 매체가 있고, 카피 사용이 적은 편인 것이 우리 비주얼 중심의 시각적인 매체입니다. 또 카피가 없어도 내용 전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광고 소구형 유형에서는 감성적 소구와 분위기형 소구, 정서적 소구, 이렇게 좀 나눠서 광고에서도 이런 특징들을 살려서 소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용자한테, 뭐 소비자한테, 구매자한테 전달하고자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소구시킬 것이냐, 감성으로 소개시킬 것이냐, 분위기에 소구시킬 것이냐,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소구시킬 것이냐, 이렇게 유형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주얼 중심의 시각지행 매체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 카피 중심의 시각지행 매체들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카피 중심으로 되는 거, 글이 막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 카피, 그 타이포그래피나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는 시각지행 매체의 표현 특징을 보면, 우선 카피를 많이 사용한 거를 얘기하죠. 카피라는 건 글자, 글을 얘기해요. 시각적 표현물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광고도 보면 이런 카피가 좀 많은 광고들은 이성적으로 소구하려고 할 때, 직접 이 정보를 전달할 때, 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 약을 먹으면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막 전달하고자 한다. 자, 그럴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적인 제품, 이런 걸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특히 제품들 같은 경우에 카피 중심의 디자인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시각적인 매체도 한번 볼까요? 시각적 구성과 조합의 질서가 느껴져야 하는 좋은 레이아웃을 가진 광고 디자인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표현적인 특성에서는 감성적 요소 표현이 되게 주를 많이 이루고 있고요. 정서적 현상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광고 소고 유형으로도 보면 감정적 소고, 형용사적인 사용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베리에이션 과정도 한번 봅시다. 베리에이션은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디자인 컨셉트 반영을 좀 확인을 해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에이션을 반영을 좀 확인해보고, 컨셉트에 맞는 비주얼 전개 여부, 그리고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 레이아웃의 조화로운 적용 여부, 이미지 컨셉트 부합 여부,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적절성, 색채의 조화로운 사용 여부 등을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베리에이션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레이아웃 베리에이션과 이미지 베리에이션, 그리고 컬러 베리에이션, 이렇게 크게 좀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특히 지금 얘기하고는 인쇄 매체에 관련된 베리에이션입니다. 특히 인쇄 매체에서의 베리에이션의 대표적인 예는 레이아웃 베리에이션이에요. 레이아웃의 변화를 주는 거. 레이아웃 베리에이션은 중심이 되는 시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요소의 배치를 부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시각 정보의 인지를 위한 순서를 재배열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들도 있고요. 주된 이미지의 뭐 배치나 크기를 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봤으면 하는지 그 중요도 같은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변화, 레이아웃을 많이 만들기도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이 있다. A한 디자인이 있는데 요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비주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레이아웃에 변화를 줘서 어떻게 사진을 배치하고 칼럼 구성을 하느냐. 지금 이런 형식으로 A, B, C안은 어때요?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이미지, 뭐 이런 전체적인 상하 좌우의 여백 이런 것도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완전히 이미지는 되게 달라지죠. 레이아웃의 느낌은. 그거를 레이아웃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컬러 베리에이션이야. 컬러 베리에이션. 컬러를 변경해 보는 거야. 컬러 베리에이션이 중심이 되는 시안의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부분적으로 컬러나 뭐 주조색 같은 거를 좀 바꿔주면서 시각적인 임팩트와 분위기 연출을 좀 모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리에이션 하게 되죠.
색상의 유사성 뭐 대비를 활용해서 뭐 하나의 사진, 지금 컬러는 아니지만 뭐 어떤 내가 난색 계열의 디자인을 했다. 그거를 한색 계열로 변경시킬 수도 있고, 중간색, 중성색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유사색으로 변화시키거나, 유사색과 비슷한 동일색 배색이냐, 톤온톤 배색, 뭐 톤인톤 배색, 아니면 세퍼레이트 배색, 이렇게 다양한 배색 방법을 이용해서 컬러를 베리에이션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좌우되죠. 우리 컬러가 주는 강인한 시인성, 각인성이 있기 때문에 컬러를 베리에이션 시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시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베리에이션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가지고선 베리에이션 시킨다. 보는 사람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목 효과와 기억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제에 맞는 이미지 표현은 전달 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비언어적인 형태지만 표현할 수 있는 조형 요소로 다양한 그리드 레이아웃을 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뭐 사진 이미지나 일러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변화를 많이 주죠.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성, 진실성에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시선 유도에 주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를 쓰는 거고,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는 주제에 맞는 이미지로 본문 내용을 시각함으로써 설득력 있게, 또 추상적인 거 아니면 현실에 없는 초현실주의적인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합니다. 단일 이미지와 결합형 이미지의 베리에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진 이미지를 쓸 건지, 그 이미지를 아니면 디테일하게 보이게 해서 클라핑 같은 트리밍 이런 작업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결합하는 작업들도 할 수 있고요. 이미지 베리에이션에서 이미지를 단순히 교체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그냥 사진 그냥 오려서 붙이는 그런 스타일 스크랩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들도 줄 수 있고, 다른 요소들 서브로 잡고 있었던 우리가 자료에 보관해놨던 이미지들을 같이 나열해서 나열식의 이미지들을 보이는 레이아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안 디자인 제작입니다. 시안 디자인 제작. 자, 시안 디자인 제작에서는 사인 시스템 시안 디자인 계획에 대한 부분부터 볼게요. 근데 이 시안 디자인 제작은 여기서는 우리 NCS 책에서는 사인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안 디자인이 뭐 인쇄 쪽 시안도 있고 뭐 포스터 광고에 대한 시안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사인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안 디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화면을 맞춰 볼게요. 그래서 사인 시스템으로 시안 디자인 계획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봐주시면, 우선 사인 시스템의 구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뭐 유도 사인, 위치 사인, 안내 사인, 설명 사인, 규제 사인 종류들이 있는데, 유도 사인이 뭡니까? 각각 얘가 뭘 하는 건지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유도 사인이라고 한다면 방향 지시 정보와 장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거. 이쪽으로 가시면 뭐 전용 홀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쪽 가면은 전망대가 등장합니다. 이런 거. 방향 지시 정보, 장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사인. 그거를 유도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치 사인.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소명을 강조하는 사진. 자, 이곳은 전망대,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있죠. 목적지에 딱 도착했어요. 자, 여기는 노을공원, 하늘공원, 잠실경기장,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자, 그거를 위치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소명을 명시한 사인. 자, 세 번째, 안내 사인.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장소명과 단문으로 제시하는 사진.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천문대인데 무슨 천문대다, 뭐 이 천문대는 언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 여기서는 뭘 볼 수 있고 막 이런 설명 같은 거 막 있을 거예요. 뭐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데 가면 이 창경궁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막 써있죠. 설명 같이 있어요. 장소와 같이 설명을 같이 제시하는 사인. 이거는 안내 사인이다.
설명 사인, 특정한 상황이나 태도를 설명하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이런 현상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사인들 보시면 그거는 설명 사인이다 라는 거예요. 안내 사인하고 설명 사인 구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규제 사인, 특정한 장소에서 위험이나 규제 사항을 알리는 사인. 공원 같은 데 가면 강아지의 목줄 채워주세요. 강아지 대변은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고 갑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확성기를 쓰지 마시오. 이런 것들도 있고, 특정, 아니면 공항 같은 데도 특정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공항에서에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 이런 것들 막 사인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규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상황하고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 요 단어들, 용어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디자인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걸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쉽게 이해되고 경로 결정 등 행동에 쉽게 옮길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핵심으로 해야 된다. 웨이파인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이용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공간 환경과 시각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공원에다가 뭐 강아지 목줄 채워서 데리고 오세요 막 근데 그거를 막 진짜 안 채우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금속판으로 엄청 크게 만들면 어때요? 아, 내가 공원에 와서 편안하게 힐링하러 왔는데 왠지 나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느껴지게끔 위협의 요인으로 느껴지게끔 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공간, 시각적인 조화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색채와 텍스트 정보는 정보 인지, 차별성, 심미적 임팩트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이므로 단일색 선정 및 배색 계획 시 사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심볼 로고 작업하고 컬러, 코퍼레이트 컬러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인 시스템 만들 때도 기존에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서 정보를 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명도 대비가 4.5단계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그 위에 올라오는 정보 텍스트가 그렇게 명도차를 좀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변 환경과 사인보드는 분명한 차별성을 묻혀 있으면 이게 사인보드인지 그냥 배경처럼 보이면 얘를 인지하기가 사람들이 어렵겠죠. 뭔가 사인보드는 주변과 약간 보색되는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형태적인 거나 뭐 이런 차별성을 이루는 요소들을 좀 감안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심미적인 이펙트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쓰죠. 자, 길찾기 기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인지성, 예측성, 일관성, 특장성, 친미성. 아까 도로를 유도하는 우리 방향이나 이거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 사인 쓸 때 유도 사인 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겠다고 막 그때그때 막 달라지면 안 돼요. 일관성을 가지고선 해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뭐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뭐 인지성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심미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어떤 큰 공원을 가면 입구에서 보는 사인과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위치 사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단계별로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확장성 있게 기획을 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디자이너가 기획할 때 해야 되는 이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 요소의 일관성을 통해서 보행자가 쉽게 경로 찾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 옆에 칼럼으로 넘어가 보면 사인 정보 요소 디자인 원칙도 한번 볼게요. 자, 사인의 정보 요소에는 우선은 색채 요소에 대한 부분부터 자, 색채 요소는 어떤 디자인 원칙이 있을까요? 우선 주조색은 공간의 주조색과 톤의 유사성을 위하여 차분한 저채도를 쓰는 게 좋다. 사인보드에서 너무 눈에 띄게 막 형광색, 막 홀로그램 쓰면 오히려 시각적인 피로도를 느껴요. 그래서 약간 중채도, 저채도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보조색은 색채 정보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각 층 및 존별로 그룹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층별로 색깔별로 섹션 나눠진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룹핑해서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강조색을 쓰는 경우
화살표 등 같은 거 유도 정보를 명확하게 지시해야 되는 것들. 자, 그럴 때는 주조색과 명도 및 채도 차이를 키워서 즉시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채도, 고채도를 써요.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묻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처럼 안대 사인에 이거는 이 건물은 언제 세워졌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채도를 낮춰도 되지만 가는 방향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사람들한테 캐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즉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채도, 고채도 명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또 플레이트와 사인 정보 요소의 색은 문자의 정보 시인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3.5 이상의 명도 대비를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명도 대비는 3.5 정도 주고요. 유니버셜적인 측면에서는 4.5 정도의 명도 대비를 권장하고 있어요. 하나의 사인 안에 여러 개의 색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디자이너들도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폰트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 색채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거. 그러면 어때요? 즉시성도 떨어지고 시인성도 떨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인 안에는 여러 가지 색을 배색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문자 요소도 한번 볼까요? 자, 문자는 서체의 조합, 뭐 국문과 영문 이걸 같이 쓰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하고 크기나 레이아웃 등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서 뭐 CI, BI 할 때 시그니처 조합하고도 되게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자 요소는 산세리프와 단순한 형태로 가독성 및 명료성을 좀 높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인보드 같은 경우에서는 명조체보다는 고딕체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문자 요소는 서체의 자간을 조정하여 주목성 및 시인성을 좀 확보해 줘야 돼요. 자간 조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많은 문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인 시스템에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만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간 조정 같은 걸 좀 해주면 좀 더 타이트하게 보여서 빨리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한다든가 주목성이나 뭐 시인성 같은 거를 좋게 하기 위한 자간, 행간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픽적 요소들도 우리 사인 시스템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분기점에 문자 정보의 화살표를 보조로 쓰면 훨씬 더 인지가 빠르고 설명사인과 규제사인 등의 픽토그램을 넣는 경우도 있죠. 픽토그램을 넣는 경우 판독성과 시인성을 높이고 친근하고 인숙한 형태의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면 좀 더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간 아이덴티티와 여건에 따라서 사인 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벽면에 그래픽 사인을 적용해서 심미적인 실내 공간을 연출하기도 해요. 사인보드라고 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간판이나 입간판 아니면 세워놓는 현수막 뭐 이런 구조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그냥 벽면 자체를 그래픽 사인으로 도배해서 쫙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어떤 건물 같더니 층수를 아예 벽에 하나의 인테리어 그래픽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요즘에 달라지는 심미적인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미적인 요소가 강조된 그래픽 요소로 쓰인 텍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안 제작을 이제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출력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냐, 무조건 막 몇천 장, 몇만 장 인쇄 넘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토 단계가 좀 필요해요. 완성된 시안 결과물을 인쇄하여 디자인 상태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바로 시안 제작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인쇄물의 경우에 용지의 종류, 크기 선택을 좀 해줘야겠죠. 시안 작업 출력은 프린터 전용지로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좀 업체마다 좀 많이 다르지만 그냥 기본적인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특수 용지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적합한 용지를 준비하고요. 요즘엔 디지털 인쇄 시안 제작할 때도 뭐 형압이나 엠보싱, 금박, 음박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용지 설정도 되게 가능하고 그런 것들도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최종 인쇄할 용지를 가지고서 프린트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한 용지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요즘에 인쇄소 같은 데나 출력실 가면 내가 종이를 가져가서 여기다 해주세요 하는데 안 받아주는 곳들이 있어요. 섬유질이 좀 많은 종이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에 넣었을 때 그 프린터 헤드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고 먼지 같은 게 막 날리거나 섬유질이 막 꼬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업체에서 기계가 망가지니까 못한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용지와 잘 맞는 프린터도 잘 찾아줘야겠죠. 자, 출력물의 크기나 페이지 양은 작업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지정해 줍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확인해야 될 거, 해상도, 컬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프린터별로 지원하는 컬러 옵션 확인하고 적절한 해상도 맞는지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시안 작업물이 정밀한 실사 이미지 위주일 경우에는 특히 고해상도를 출력해서 이 컬러와 질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해상도의 출력물로 나중에 하고 나서 인쇄했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색감이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티끌티끌티끌고 저해상도 인쇄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시안 제작물이 나오면 이제 가공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출력된 시안은 포스터, 브로셔, 패키지 등 매체 형태에 따라서 재단하거나 접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렛 같은 거는 접질해야 되고 재단 같은 것도 이렇게 커팅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고 패키지 같은 거는 재단이 되게 중요하죠. 재단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을까지 해서 우리가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단면 시안인 경우에 그냥 포스터나 이렇게 한 장짜리 전단지나 뭐 이런 거 단면 시안 같은 경우는 포스터, 광고, 아이덴티 기본 시스템, 패키지 라벨 이런 것들 단면인데 프린트된 시안으로서 표시해서 재단선에 따라서 단순하게 재단하면 끝납니다. 근데 양면 시안인 경우에 리플렛이나 브로셔, 앞면, 뒷면 이는 양면 시안의 경우에는 양면의 접착을 위해서 일정한 여백을 좀 지정해서 재단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재본을 해야 돼요. 재본 방식은 간단하게 뭐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에는 호치키스 같은 걸로 재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꺼운 경우에는 떡재본에서 풀로 붙여서 그러니까 왁스 같은 풀, 본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스프링 재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간단히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재본을 하기도 합니다. 재단한 출력물은 앞뒤 페이지에 맞춰서 접착한 후에 재단선을 따서 재단하죠. 근데 이건 예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앞뒤 페이지 알아서 맞춰서 디자인 해가지고 재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렇지만 접착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합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접착을 한 후에 재단선에 따라서 재단을 하게 됩니다. 자, 입체 구조의 시안들도 있죠. 우리 입체 지기 구조 패키지 같은 경우 패키지하고 쇼핑백, POP 우리 얘네들은 입체적으로 생겼으니까 시안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 재단선, 접지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입체 구조의 재단선을 따라서 재단한 다음에 칼등을 이용해서 접지 부분을 표시하고 접어서 접착제로 접착면을 또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실제 이렇게 완성될 거다라는 완성본 같은 느낌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게끔 예측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시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출력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패키지나 쇼핑백이나 POP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입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시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안 디자인 제작까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